5년 전 폐연료봉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 보고할 대상이 아니었다던 원안이 측 해명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선을 내뿜는 폐연료봉을 작업원이 직접 수습하는 동안에 발전소장은 자리를 비웠는데도 원안이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지민 PD와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월성 원전 사고에 대해서 원전 측과 원안이 측이 해명을 내놨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해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지난 2009년에 발생했던 월성원전 폐연료봉 사고가 뒤늦게 밝혀진 뒤에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 사실이 보도된 이후 월성원전과 원안위는 사고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은폐 의혹을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은 오늘 월성원전 측의 해명이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원자력 시설 사고 발생 시 보고 공개 규정을 보시면요. 총 방사선 유효 선량이 100mS를 초과할 수 있는 방사선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것이 월성원전 사고 당시 방사선량인데요. 오후 5시부터 11시간 동안 공기 중 방사선량만 130mS였습니다. 특히 폐연료봉 1m 부근에는 10,000mS 이상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공개 규정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측이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이 김재남 의원실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김재남 의원실을 통해서 사고 수습 당시에 작업 허가서를 입수했는데요. 작업 허가서 어느 곳에서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작업 허가서를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작업 허가서입니다. 시간을 보시면 3월 14일 새벽 3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이 전날인 13일 오후 5시에 발생했고 지금 14일 새벽 3시면 한창 작업원이 경납기에 들어가서 폐연료봉을 수습하고 있을 당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작업명에는 연료 교환 설비 점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화면에는 당시 작업 허가서에 써 있는 준수사항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9번을 보시면 해결료 교체 시 출입 금지라고 준수사항이 적혀 있고 또 11번에는 허용 선량 또는 예상 작업 선량 초과 금지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작업원이 직접 들어가서 치사량에 가까운 그런 폐연료봉을 수습하고 있던 것에 비춰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준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허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중요한 정보는 누락됐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을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도 다녀왔습니다. 네. 그때 다녀오고 나서 계속 조사를 했던 모양이네요. 추가로 확인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김재남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몇 가지 추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월성원전 폐연료봉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작업 허가서 허위 작성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또 발전팀장과 연료 제어반의 일지가 있었는데 이 역시도 사고 사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고방사선 경보가 장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재관은 인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또 사고 당시에 전화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발전소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지막을 보시면 원안위가 3일에 이 은폐 의혹이 보도됐을 당시에는 CCTV를 봤다, 분석해본 결과 사고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다시 영상자료 자체가 없다고 번복했는데요. 이렇게 5가지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면은 CCTV를 봤는데 안 봤다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실제로 CCTV가 없는 건지, 있는데 은폐하는 건지 이거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공무원들의 투표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죠.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거의 모든 투표자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오늘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중간 집계라고는 하지만 총 투표 대상자인 79만여 명 중에서 지금까지만 해도 44만 5,200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반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44만여 명 중에서도 6천여 명을 제외
제외한 43만 9천여 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현재까지 거의 99%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최종 집계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44만 5천여 명이 이미 집계가 된 거고요. 예. 그중에서 6천 명 빼고 43만 9천 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반대율이 99%. 조금 전에 중간 집계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표가 더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공투부는 미개표분까지 개표를 하고 나면 약 50만 명에 가까운 투표자가 투표한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투표자 수는 50만 이상일 거고요. 예. 찬성률, 반대율에는 큰 변화가 없겠습니다. 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MB 정부의 실세이지 않았습니까? MB 정부 때의 중요한 사업들이었던 4대강 사업 그리고 또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MB정부 자원외교로 인한 손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재호 의원이 이를 두고 정치공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원외교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 역시 비슷한 논리로 옹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정치 공세적인 측면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언제나 이야기했는데 그 자원 투자를 하는데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자원을 투자한다 그래놓고 돈을 딴 데로 이렇게 돈이 가는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은 조사할 수 있지만은 자원 외교 자체를 갖고 국정조사하기는 어렵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4대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다음 정권이 보완해나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 거지. 국제사업으로 해놓은 걸 그걸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가서 어디가 길이 잘못됐다. 그럼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합니까? 네, 지금 이재호 의원 말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4대강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MB정부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상단을 보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대강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5.8%였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또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진상조사위원회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향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될 금액이 30조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부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 예정 금액인데요. 석유공사가 15조, 가스공사가 14조, 광물자원공사가 1조 원대로 총 31조 589억 원이 앞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대역 중에는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 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업 등 수조 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사업들도 포함됩니다. 진상조사위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열어서 사업들의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투자된 MB 정부 때의 주요 해외 개발 사업들 회수율이 4%밖에 안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추가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 그러면서 이때 확보되는 재원은 이른바 금연세금으로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연 예산으로. 실제로 그렇습니까?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정작 금연 예산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과 금연 관련 예산을 비교했는데요. 담배값이 인상되면 최소 2조 7,700억 원에서 최대 5조 45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금연 예산은 1,521억 원, 즉 최대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세 인상이 결정된 뒤 서민 증세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추가 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명확하게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금연 예산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에서 이번에는 건물이 기울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의 주택 5곳이 집안 침하로 인해서 심하게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작년 말부터 건물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떨어진 음료수 캔이 한쪽 방향으로 굴러가거나 미닫이 문이 잘 닫히지 않는 현상을 겪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한 5층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한쪽이 30cm나 주저앉아서 이미 보강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은 지하철 공사로 지하수가 흐르면서 땅 밑에 공간이 생겨 일어난 일로 싱크홀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수직선을 맞춰봤는데 점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건물 기울어짐 현상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인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네, 주민들은 건물들이 기울어진 현상을 두고 앞서 발견됐던 동공, 싱크홀들과 관련 지으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하철 9호선 주변의 지도군요. 지금 좌측에 있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곳이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9호선 공사장 인근에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난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롯데월드까지는 제1롯데월드까지는 약 1.6km 떨어져 있고요. 네, 이 제1롯데월드와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에 여러 싱크홀과 동공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1롯데월드와 1.6km 떨어진 곳,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난 곳들이고요. 예. 그리고 노란색이 동공, 그리고 주황색 점들이 싱크홀입니다. 네, 싱크홀이 일어났던 곳들이군요. 네. 지금 이 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예. 지금 제1롯데월드 공사가 원인이라기보다는 9호선 때문에 이런 싱크홀 현상 등이 일어났다고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원인이야 9호선 공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게 워낙 큰 건물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저 공사장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겠습니다. 네, 싱크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안이 약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1롯데월드에 대한 안전성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수원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급기야는 교수가 교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네, 이인수 총장 해임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 중이었던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이재익 교수가 교직원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고 발에 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서 당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단독 입수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교수협의회 소속 이재익 교수고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수원대 교직원입니다. 서로 다툼 끝에 어깨를 밀치다가 교직원이 먼저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이재익 교수를 발로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발길질한 것이 몸에 맞았는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가격을 당하고 쓰러진 다음에 발길질을 하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맞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보니까 코 주변이 상처가 있네요. 피도 좀 비쳐서 보이는 것 같고. 네, 이 교수는 콧등과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서 현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수원대 측은 이 교수와 다툼이 벌어진 인물이 교직원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교수가 교직원을 먼저 폭행했다면서 교직원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둘 사이에 어떤 실랑이가 있고 서로 가슴 부위를 치는 일들은 서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교직원이 주먹을 휘두른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가슴을 한 번씩 밀치죠. 예. 그러다가 지금 이 주먹에 얼굴 부위를 가격을 당하고 넘어진 다음에도 발길질이 있었습니다만 그 발길질은 구체적으로 신체 부위를 가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이 교수가 이 교직원을 끌고 가는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목 부위를 감고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교수가 항의를 하다가 이 교직원을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이후에는 서로 몸싸움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본 내용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그러니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네. 이 교수 측은 몸싸움이 서로 상방간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은 교직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경찰 쪽에 넘기고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